사람한테 멀쩡한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세요 그러면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성한테 고환을 없앱시다, 거세합시다 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지금이 신시쯤 되겠군요. 신시는 그 시간으로 하면은 3시 반에서 5시 반, 그리고 유시는 5시 반에서 7시 반인데요. 그 12개의 경락이 2시간씩 우리 몸을 24시간 동안 흐르고 있다고 했을 때 신시는 목, 화, 토, 금, 수, 여기 이제 이 오행에 2개의 장부가 배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에 배속되는 신장과 방광인데요. 방광이 도는 시간이 바로 이제 지금 시간이죠. 3시 반부터 5시 반. 그리고 이제 신시 다음이 이제 유시인데요. 유시는 바로 이제 신장, 경락, 유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서 저녁으로 넘어가는 그 2시간대인 거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우리 12경락, 이 오행에 배속되지 않는 그 심포와 삼초가 이제 흐르는 경락 유주 시간인데, 그 시간은 이제 밤 시간, 그 2세트에 해당이 됩니다. 신장, 방광, 유주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신장과 방광, 이 수에 배속되는 것들이 이제 다른 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머리카락, 뼈, 그리고 치아, 그리고 남성의 생식기 관련, 그리고 여성의 생식기 관련, 여성 생식기 관련은 유방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 들레는 그 중성화 수술이라고 하죠. 중성화 수술은 크게 이제 암컷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과 난소를 적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아이, 수컷, 강아지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제 고환을, 그러니까 거세한다 그러죠. 이제 없앱니다. 보통은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죠.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는 좀 그때 많이 고민이 됐었고, 중간에 이제 저희 들레가 새끼를 좀 낳았으면 해서 임신을 시도하려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중성화 수술에 대한 그 신뢰를 갖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러다가 중성화 수술을 한 게 언제냐면은요, 2021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들레가 13살 때 중성화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좀 그 진물 같은 게 좀 나서 동물병원에 갔는데, 이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별로 좋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그때 이제 그냥 이렇게 된 거 중성화 수술을 하자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제 동의를 했고 수술을 했죠. 수술을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뭐 변화가 있을 텐데 딱 그 영양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건데, 이게 이제 신장, 방광에 배속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여성의 생식기, 남성의 생식기 관련도 아무래도 그 호르몬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 신장과 방광이 뭐 안 좋을 경우에 치아가 부실하고 뼈가 약해지고, 특히 우리가 이제 외견상 드러나기 때문에 탈모가 많이 오죠. 탈모가 특히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때문에 여성들의 수명이 더 길다고 주장하는 그 학설도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 더 왜 수명이 길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이나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면
그 부분에 이제 많은 영향이 오겠죠. 그래서 여성인 경우에 예전 말이죠. 폐경이란 말 쓰지 않고 완경이라고 하는데요. 완경을 하면 오히려 더 동맥경화에 걸리기 쉬워지고 없던 혈압도 생기고 심혈관계에 뭔가 이상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그런 것들이 여성 호르몬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사람한테 멀쩡한 자궁과 난소를 적출하세요 그러면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성한테 고환을 없앱시다, 거세합시다 라고 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이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이겠죠. 들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들고양이도 그 왼쪽 귀가 1cm 정도 이렇게 잘라져 있으면 그 아이는 중성화 수술을 했다는 표시를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인간도 개체수가 아주 많고 강아지도 개체수가 많고 고양이도 이제 개체수가 많죠. 그래서 그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은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신장 기능이 항진에 속합니다. 이제 항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는 내장 기능이 수평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항진으로 태어나거나 저하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동양의학 전문 용어로는 내장 기능이 실증으로 태어나거나 허증으로 태어난다. 실증으로 태어났을 경우엔 사해줘야 되고 기운을, 허증으로 태어났을 때는 위로 올려주는, 보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타고난 내장 기능이 다시 수평으로 돌아오거나 저하로 타고난 것이 항진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항진으로 타고난 것이 절대 저하로 내려가지도 않는다.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영원히 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이 이제 항진이니까 이렇게 이제 사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거 끼시라는 게 아니라 사해주는 그 상징적인 개념이 실버고요. 그 다음에 보해주는 상징적인 개념이 이제 골드입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사해줘야 되겠죠. 이거를 사해줘야 아까 말씀드린 신장에 관련된 그런 장기들의 이제 이상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장 하면 떠오르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뭔지 아실 거예요. 이제 요것이 뭐 아이들이 뭐 자다가 오줌 싸거나 그럴 때 많이 먹이는 이것도 경과죠. 경과의 나무의 이제 이파리인데요. 이것은 이쪽에 속할까요? 저쪽에 속할까요? 네, 이것은 어느 한쪽에 속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조준희 소장님의 사체질 연구소 For Human Types를 열심히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신장 방광하면 떠오르는 거지만 또 왜 아이들이 예전에 우리 전통적으로 자다가 이제 오줌 싸면 머리에 키를 뒤집어 쓰고 다른 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시켰죠. 그럴 때 제가 그 소금 맛도 이 오행에 배속된다고 했고 신장 방광에 배속되는 맛이 바로 함이고 함이 짜다는 그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장 그다음에 뭐 이런 내장과 또 감정과 맛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